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아직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체포 및 구금된 한인 이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을 펼치는 지역 사법당국들이 본격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7번 전철 잭슨 하이츠에서 이유 없이 72세 여성을 계단에서 밀진용 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명예회복을 외치며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아직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체포 및 구금된 한인 이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뉴욕 및 뉴저지 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이민자 구금 시설에 새롭게 수감된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포 담당 영사와 외사관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 강화로 영사관은 이민정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인 사회 각계각층과 연계해 한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영사 조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외교부 본부, 그리고 여타 미주지역 공관, 이민세관 집행국, 한인회를 포함한 주요 동포단체들과도 소통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이날 이민당국의 체포 및 구금 시 영사접견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뉴욕 총영사관 긴급전화로 연락하면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연방이민당국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더라도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영사조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 심지어 교통 단속만으로도 체포하는 지역 사법당국들이 본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기준 아이스는 18개 주 69개 사법기관들 과제 EM 합의를 뉴욕주를 포함 15개 주 118개 사법기관들과 WSO 합의를 9개 주 85개 사법기관과 TFM 합의를 맺어 불법 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민국적법 287G 조항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제2엔 감옥 단속 모델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있는 형사범죄자 등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포착해 연방이민당국에 넘겨 추방하는 것입니다. TFM 태스크포스 모델은 지역 경찰이나 세리프국, 수사국 등은 평소에 사법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만나면 체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WSO 영장 서비스 오피서는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추방 대상 외국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이민당국에 넘기는 대리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는 레이크 플래시드 경찰국이 태스크포스 모델과 나소 카운티는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플로리다주 사법기관 143개가 참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7번 전철 잭슨 하이츠에서 이유 없이 72세 여성을 계단에서 밀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1일 오후 11시 15분경 퀸즈 74가 루즈벨트 애비뉴역 계단을 내려오던 72세 여성을 발로 찼습니다. 피해 여성은 계단을 구르면서 몸 전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밀치기 전에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500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브루클린 엘전철에서 승객의 어깨를 칼로 찌르고 머리를 깨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오후 3시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그레엄 애비뉴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퇴진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명예회복을 외치며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1일 SNS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뉴욕시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뉴욕시를 전환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해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주지사는 폭력, 난민, 불결, 물가폭 등으로 뉴욕시가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뉴욕시를 구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호난전략그룹 여론조사에서 38%의 지지를 얻어 10%에 그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거의 4배나 앞서고 있어 이변이 없는 경우 출마가 곧 당선이며 쿠오모의 출마는 아담스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1957년 12월생으로 67세이며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3기에 걸쳐 뉴욕주지사를 역임했고 그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오모 역시 뉴욕주지사를 지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담스 구하기가 법원의 심사숙고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아담스 뉴욕시장이 되레 자신을 도와주려던 연방법무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를 담당하는 알렉스 샤피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연방법무부가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보낸 기소취하 지시서를 유출함에 따라 피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검찰의 잘못이 명백한 만큼 법원은 기소취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아담스 트럼프 원팀 내에서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담스 시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트럼프의 법무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아담스 재판은 전직 연방검사, 유력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혼란이 연출되고 있으며 연방검찰의 기소취하 승인 요청은 빠른 시일 내 결정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소유한 건물 130개가 3년 이상 공사 중으로 계속 비계가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부 비계는 10년 이상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가 5개 보로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8,500개 중 5%가 넘는 500개 건물에 비계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30개는 비계가 설치된 지 3년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민들은 인도에 비계가 설치됨에 따라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2720 브로드웨이 건물은 지난 2012년 보수공사를 위해 비계가 설치돼 현재까지 12년 이상 통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소유 건물에 설치된 비계의 총 길이는 무려 400마일에 달하며 이는 뉴욕 맨해튼에서 오하이오주 클레브랜드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뉴욕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3년 여름부터 비계 철거 작업을 지시, 뉴욕시 소유 빌딩 18개를 비롯 수백 개의 비계를 철거했지만 아직도 비계가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뉴요커들은 이미 비계 철거에 자포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은 뉴욕시가 비계 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 통행을 막는 비계가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뉴욕시 건물도 비계를 철거하지 않는데 민간 소유주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맨해튼을 걸으면 군데군데 지붕이 뒤덮여 그늘이 지고 햇볕을 볼 수 없다. 그늘진 세상이 일상화됐다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또 비계가 설치되면 한 달에 $9,500 상당의 비즈니스 손실을 초래하며 2720 브로드웨이처럼
10년 이상 비계에 둘러싸여 있으면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본 셈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정에서도 대부분 효력 유지 명령을 받아내는 등 행정명령 통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며 중점 추진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명령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대규모 감원 정책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또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국제개발처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하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병원 처벌 등 극소수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만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번번이 각하되는 것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의 보좌를 받으며 치밀한 전략하에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법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봉쇄했고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논리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발표, 민주당 등이 도대체 어느 행정명령부터 막아야 할지 결정조차 못할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매주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노조활동 공무원 명단과 활동 현황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지난달 27일 각 부처와 기관의 수장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만 활동을 허가하고 관련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 지도부 등이 공무원 노조활동에 할애하는 시간, 노조활동을 위해 무당 쏘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되는 사무공간 등 정부재산 점유 현황, 노조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의 직책과 근무자, 재택근무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지난 1978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단체 협상, 보충 처리, 안전교육 등 노사관계에 필요한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중에도 보장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사관계와 무관한 노조 자체의 간부선거 등 내부활동은 근무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노조원과 노조원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파악, 노사관계와 무관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공무원연맹은 지난달 28일 노조 간부들의 완벽히 적법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사관리처는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9 회계연도 연방공무원의 노조활동에 지출된 정부 예산이 1억 6,3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방공무원 보수 2,910억 달러의 0.05%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안전 확보라고 주장, 트럼프의 일방적인 휴전에 반대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자 다시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의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전회담에 우크라이나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항구적인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종전 약속을 25번이나 어겼다. 25번 합의를 깼다고 강조하고 푸틴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금도 굴하지 않는 눈물겨운 노력을 펼쳐 우크라이나인과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 충돌로 기자회견 뒤 서명 예정이던 광물협정은 무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우리는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고 미국 역시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 협정에 서명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이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는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 등 정권 교체 가능성도 내비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회담 막판에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미루어 만약 광물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결국 젤렌스키를 밀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는 너무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희귀 광물은 부족하고 그나마 일부 있는 희귀 광물은 환경보호단체들이 개발을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희귀 광물 매장량이 엄청난 만큼 이를 개발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로 바꾼 데 이어 이제는 완벽한 주 5일 출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과 동시에 주 5일 출근제를 지시, 현재 모든 연방기관이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들은 코로나19 때 뉴노멀이 됐던 재택근무를 없애고 재택근무와 주 3일 출근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채택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근무 패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없애고 주 5일 사무실 출근제를 시작했으며 이는 2023년 5월부터 주 3일 출근제에서 약 1년 8개월 만에 완벽하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컴퓨터 대기업 델도 주 3일 출근제에서 지난해 분기별로 일정 일수 이상 출근제를 실시한 데 이어 3월부터 전사원 주 5일 출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통신업체 AT&T와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등도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격 폐지, 주 5일 출근제로 회귀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업체들은 근무 특성상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도 주 3일 출근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주 5일 근무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달 26일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가능한 일주일에 5일 출근하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등 자율에 맡기면서도 출근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이 주 3일 근무제에서 앞다투어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은 3일 출근으로는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부 조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반대,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기업이 많지 않아 이직도 사실상 힘든 형편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대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으로는 여우주연상을 받은 25세 신인 배우 마이키 매디슨이 꼽혔습니다. 매디슨은 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데미 무어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에서 매디슨은 러시아 갑부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뉴욕의 스트리퍼 역할을 맡았고 강렬하고 톡톡 튀는 연기와 함께 성노동자의 애환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예산 영화인 아노라가 오스카 작품상 등 5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아노라의 베이커 감독은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각본가, 편집자로서 단일 영화로 오스카 작품상과 각본상, 편집상, 감독상까지 4개 상을 독차지하는 기록도 썼습니다. 또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영화 브루탈리스트로 생애 2번째 아카데미,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블랙핑크 리사가 K-팝 가수 최초로 이날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부가 행정명령에서 언급된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지속적으로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녹이 슬거나 변색되는 등 결함이 발견된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메달 220개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2위로 작년보다 10위 하락했습니다. 상무부는 1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달 19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가 시청자에게 방해되지 않고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이 증가하도록 오는 5월 12일부터 시청에 방해되는 중간 광고를 줄일 예정입니다. 내과 전문의가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의 과도한 설탕은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을 방해해 염증을 일으키고 모낭을 악화시켜 탈모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미국 내 판매량 62,032대로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아도 지난달 63,303대를 팔아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티그룹이 고객에게 $280를 보내려다 실수로 81조 달러를 송금하고 90분 만에 오류를 포착, 송금을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